시장 이슈가 될 재료를 미리 주목해본다. 화요일 이 시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여의도영업부 박우경 부장,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박우경 부장이 가지고 오신 이슈부터 확인해보죠. 어떤 주제 오늘 가지고 오셨습니까? 최근에 정부 정책들이 좀 쏟아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아무래도 지금 내년도에 있을 정치적인 이벤트도 있고요. 굵직굵직한 국내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방안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정책이라고 한다면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정책이 교육과 이제 저출산, 출산 관련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출산은 이제 초저출생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가장 큰 이제 문제라고, 미래 세대에게 크게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다음에 현재로 따진다라고 한다면은 상당한 그런 저희가 조선업계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를 좀 받아들이는 것처럼 일하는 사람이 좀 부족한 그런 노동력의 감소가 가장 크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게 교육과 이제 출산 정책들이 주가에 관련된 종목들이 서서히 조금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이제 총선에 대한 이슈가 이런 문제점들을 여당이나 야당이 어떤 대안을 좀 제시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주가의 움직임들이 좀 보일 걸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출산 같은 경우에는 한 5가지로 저희가 핵심적인 이슈를 좀 짚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돌봄과 교육에 대한 문제, 두 번째로는 일과 육아에 대한 병행이 좀 가능한지, 이제 세 번째로는 주거 안정, 이제 네 번째로는 양육에 대한 비용, 마지막으로는 임신을 가졌을 때 건강 관련된 문제점들에 대한 내용들이 향후에 그런 정책적인 이슈와 맞물려 가지고 그와 관련된 기업들이라든가 주가의 움직임 퍼포먼스가 좀 나타날 걸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교육 관련된 문제에서는 지속적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교육을 어떻게 하면은 좀 경감을 시킬 수가 있겠느냐, 아니면 수능 제도에 대한 개편, 그다음에 이번 윤석열 정부가 가장 크게 중점을 두고 있는 디지털 교과서, AI 인공지능과 함께한 디지털 교과서, 아니면 의대 정원에 대한 확대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주가를 좀 움직이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사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세계 꼴찌를 기록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국가 경쟁력 또한 떨어지게 되니 심각한 상황인 건데, 정부에서는 구체적으로 또 저출산 관련한 어떤 정책들을 추가적으로 내놓고 있는지 말씀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이 또 있을까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보면은 아무래도 돌봄 같은 경우에는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좀 확대할 수밖에 없을 걸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크게는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들에 대비해 가지고 육아휴직에 대한 그런 휴직자들에 대한 보상들이 상당히 좀 낮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그런 개선책들이 충분히 더 나올 수 있을 걸로 좀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주거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공급 및 자금 지원의 확대, 그다음에 건강 같은 경우에는 난임 지원에 대한 확대 등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혜택들이 좀 이어질 수 있을 걸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로봇주를 비롯해서 AI 인공지능 관련 종목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지금 시장이 좀 흘러가고 있거든요. 오늘도 정부 정책 관련 종목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이화진 과장의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떤 이슈 좀 주목하고 계세요? 네, 일단은 엔터주입니다. 이제 최근에 워낙 이제 많이 빠졌었고, 이제 그동안 이제 중국 공구에 대한 판매 부진 이슈도 있었지만, 사실 엔터주의 가장 큰 리스크였던 사생활 리스크가 계속 시장에서 좀 발목을 좀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하지만은 이제 이제 시장 규모 자체는 계속 이제 커지고 있고, 아마 내년부터는 모든 엔터사들 같은 경우가 SN도 3.0을 가동을 할 것이고, 그동안 머트레이블을 통해 가지고 앨범이나 이런 판매, 그리고 콘서트나 이제 MD에 대한 판매 비중이 내년부터는 좀 더 본격적으로 좀 올라갈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최근에 JYP가 여러 유튜브에서 나오면서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좀 많이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물론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건 아마 중국에서 열리는 콘서트입니다. 아마 올해 BTS나 다른 그룹들이 해외 공연을 하면서
그 중국에 대한 팬분들에게 얘기했던 콘서트에 대한 향후 이제 그런 전망이 좀 계속 이제 부각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최근에 한국과 중국에 대한 정상회담이 불발로 되면서 그에 대한 이슈는 조금 사그라들긴 했지만은 결국 내년에도 아마 이 중국 관련 콘서트에 대한 향후 재개가 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점차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가수들도 이제 빌보드 핫 100 안에 드는 가수들이 하나둘씩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K-팝에 대한 위상이나 이런 팬덤 자체가 계속 꾸준히 좀 증가하는 추세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엔터 대표 4사가 이제 음원 시장 성장에 힘입어 내년에 최대 성과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SM이 최근 또 주가가 네. 급락했잖아요. 뭐 초동 앨범이 생각보다 많이 안 팔렸다. 뭐 이런 소식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모멘텀에 조금 더 주목해 보면 좋을지 전해주시죠. 결국은 이제 SM과 다른 이제 하이브나 JYP 다른 그룹과의 차이점은 그동안 다른 신입 아티스트에 대한 데뷔가 자체가 조금 많이 지연됐다는 점, 특히 레드벨벳, NCT 말고는 마땅한 이제 메인 아티스트가 없다는 점이 조금 문제점이 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YG도 지금 재계약 이슈가 있긴 하지만은 하이브나 JYP를 봤을 때는 항상 어떤 가수들이 데뷔를 하고 컴백을 하거나 그 이후에 그만두더라도 바로 다른 가수들이 빠르게 이거를 그 공간을 차지하는 역할을 계속 중요한 역할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SM도 이제 본격적으로 3.0을 내년부터 이제 풀가동 시키게 되면은 새로운 신입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최근에 뭐 하이브나 JYP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미국에 있는 걸그룹, 이제 중국에 있는 아티스트를 새롭게 신입을 발굴하게 되면서 기존에 있던 K-팝 국내 가수를 넘어서 이제 글로벌 가수로 이제 발돋움하는 흐름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흐름은 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정부 정책 관련주와 엔터주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과연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인구 절벽, 저출산 정책 관련주냐, 내년 역사상 최대 모멘텀이 온다, 엔터주냐, 정책주 vs 엔터주가 되겠는데요. 마지막 기업 선별까지 들어보죠. 박우영 부장님은 어떤 종목 좀 주목하고 계세요? 뭐 전일에도 좀 그런 관련된 기업들이 좀 움직였던 것 같아요. 교육주들이 좀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출산 관련된 종목들도 전혀 큰 폭의 상승들을 좀 보여줬는데, 가장 뭐 대표적인 종목이라 한다면은 출산 관련된 종목 중에서 이제 꿈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꿈비는 이제 유아가구 국내 1위 유아용품 이제 제조업체인데, 아무래도 뭐 유아 침대, 뭐 매트부터 유아 화장품, 다양한 그런 상품들을 제품 라인업으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 대표적으로 주가가 출산 정책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좀 움직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저희 교육 관련된 종목 중에서 초등학교 온라인 교육의 뭐 절대 강자인 웅진시크빅을 좀 들 수 있을 걸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과 이제 접합한 스마트 올이라는 그런 브랜드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제 웅진 시크핏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로까지도 적극적으로 좀 진출을 하려고 하는데, 최근에는 뭐 디즈니 코리아랑 이제 MOU를 맺었죠. 디즈니 IP를 좀 활용해가지고 아무래도 다양한 그런 그 학습지, 교과서를 좀 만들려고 하는 모습들로 좀 봐서는 장기적인 성장성이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로도 좀 수출할 수 있는 좀 기업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꿈비, 웅진싱크빅 이외에도 좀 주목하고 계시는 기업이 있으실까요? 이제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 중에서는 뭐 전일에 이제 교육주 중에서는 뭐 애니능률이라든가 메가MD 같은 종목들이 사실은 이제 사교육이라든가 교육에 대한 의대 정원 이런 이슈들이 있었을 때는 주가의 좀 등락폭들이 상당히 좀 크죠. 크게 움직이고, 저출산 관련된 종목에는 아무래도 뭐 아감 컴퍼니라는 그 회사들이 주가가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저출산이라든가 사교육 관련된 종목들은 기업에 대한 실적보다는 모멘텀을 이끌고서 주가가 좀 움직이는 경향들이 가장 강한데, 지금 최근에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가 이제 실적 이슈가 다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앞으로 남아있을 연말까지는 모멘텀 시장이 될 확률들이 큽니다. 기업의 그 본질적인 가치보다는 기업에 대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새로운 좀 모멘텀이 좀 필요한데, 국내에서는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총선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크게 이제 국민의 삶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고, 앞서서 말씀하셨던 그런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출산 관련된 문제는 이거는 가장 큰 그런 문제점이라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떤 힘을 모아가지고 합일점을 찾으려고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내진다라고 한다면은
그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가가 움직일 확률들이 큰데 다행스럽게도 전반적인 주가의 레벨 자체가 바닥권에서 변동성을 좀 수반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단기 매매도 네. 가능하지만 중장기 매매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교육부는 AI 디지털 뭐 네. 교과서 도입 확대도 네.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는데 네. 밤사이에 또 샘 올트먼 이슈도 뜨거운 감자 아니었습니까? 그쵸. AI 교과서 관련 모멘텀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웅진심크빅이 대표적으로는 실적이 나오면서 움직이는 종목이고 조금은 실적보다는 주가의 움직임이 좀 큰 종목들로 좀 본다면은 뭐 NE능률이든가 YBM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의 좀 변동폭은 큰데 시가총액이 아무래도 좀 작다 보니까 변동성이 클 수 있어서 그거는 이제 투자자들의 그런 투자 성향에 따라 가지고 대처하기 좀 나름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화진 과장님이 주목하고 계신 엔터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콕 집어서 주목하고 계세요? 네, 일단 JYP를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물론 너무 많이 못 예, 올랐어요. 많이 빠졌었고 결국에는 이제 내년 아까 말씀드렸던 내년부터는 실제로 좀 일본 돔투어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룹들이 뭐 트와이스나 니쥬나 이제 최근에 스트레이키즈까지 이제 3개 그룹이 있는데 그동안 꾸준히 이제 JYP 같은 경우는 매년 신인이 1개 그룹만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내년부터는 3개 그룹으로 신입이 이제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먼저 일단 프리 데뷔를 앞두고 있는 12월 1일 날 이제 미국 그 걸그룹을 만들었던 V차가 이제 프리 싱글 데뷔를 하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만큼 이제는 그동안 일본 시장에서 좀 타겟을 많이 삼아왔던 시장에서 특히 내년부터는 라이브 네이션을 통해 가지고 미국 시장을 진출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는 오늘 빌보드 핫백 차트에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BTS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보이그룹이 순위 안에 들었습니다. 결국에 스키즈와 트와이스와 새로운 그룹들 간의 흐름들과 그리고 그동안 11개 앨범이 올해 연간 나왔었는데 내년부터는 20개 앨범이 나온다는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는 매출이 내년에는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측면에 좀 주목해야 되지 않나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엔터주 안에선 JYP 엔터만 좋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최근 뭐 초동 앨범 부진했다 SM 같은 경우도 좀 좋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SM은 조금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그 카카오 이슈도 충분히 남아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지금 하이브나 YG엔터인데 YG엔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물론 베이비몬스터가 이번에 11월 27일 날 데뷔를 해봐야 좀 알게 될 것으로 보이고는 있지만은 지금은 하이브와 JYP가 어떻게 보면 가장 전 세계 시장으로 빠르게 좀 올라가는 흐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베이비몬스터에 대한 모멘텀 자체는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JYP나 하이브가 가장 탑픽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우리 박우경 부장님도 올해 내내 좀 JYP 엔터를 자주 언급해 주셨던 것 같거든요. 현 시점에서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더 주가 데이터나 뭐 숫자나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더 안전하다고 보십니까? 엔터줄은 중장기적으로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단기적으로는 바로 V자 반등이 나오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살짝 그런 다른 의견이시네요. 그 정점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에서 저 같은 경우 만약에 엔터줄을 산다라고 하면은 분할로 차곡차곡 좀 매수하고자 하는 입장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무래도 연말에 가장 큰 엔터주의 그 빅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콘서트들이 좀 집중적으로 좀 몰려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맞는 겁니까, 이화진 과장님? 예, 아, 그럼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관점에서 유효하다고 가지고 오신 거예요? 네, 일단은 최근에 뭐 중국 공급 판매 부재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일시적인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번 콘서트 매출에 대한 부분도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그동안 이제 빠졌던 이슈들이 이게 올해 상반기까지 올라왔던 부분들이 충분히 조금 피로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내년에 성장성이 어느 정도 충분히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엔터들이 다 같이 간다기보다는 좀 차별화되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출산 정책 관련해서 박우경 부장님이 가지고 오셨던 종목과 이슈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화진 과장님? 일단은 뭐 계속 이런 정책 모멘텀은 작년부터 계속 꾸준히 나왔던 큰 흐름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사이클을 위해서라도 계속 꾸준히 정책 모멘텀을 본다고 하게 되면은 이것도 하나씩 담아가는 흐름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박우경 부장님의 엔터주에 대해서 살짝 지금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이화진 과장님도 좋게 말씀을 해주신 건데 마지막으로 저의 선택으로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저는 정부 정책에 한 표를 또 던지고 싶습니다. 워낙 정부 정책
모멘텀만 붙으면 시장에서 요즘 그렇게 난리예요. 그리고 네. 또 최근 시장 흐름을 굉장히 잘 지켜봐 주셨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물론 엔터주, JYP 엔터 많이 빠져 있어서 또 지켜봐야 할 부분이 있지만 엔터주를 비롯해서 정부 정책 관련 종목 여러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오늘 어떤 이슈가 메이킹될지 여러분도 주목해 보시죠.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봤습니다. 유한타증권 여의도 영업부 박우경 부장, 하이투자증권 스마트PB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